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리지 않을게요. 힌트가 전혀 없이 대화문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듣기 실력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실 분들 다 오셨나요? 지금 33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조금만 한 2분,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약간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다룬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전체 내용을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박성우님 오셨네요. 네. 我是新来的 리시양에게 진심이님 반갑습니다. 네. 중국어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니까 중국어 공부도 잘하고 계시나 봐요. 중국어도.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공부 정식으로 시작할게요. 자, 듣기 나갑니다. 最近我在网上看到很多关于躺平族的讨论，你怎么看这个现象？我觉得躺平是年轻人对现实的一种无奈选择。房价高，工作压力大，很多人拼尽全力也无法改变现状，所以干脆选择不再努力。但如果所有年轻人都躺平，社会不就失去了活力吗？个人发展也会受到影响吧？这个确实是个问题。但说到底，年轻人选择躺平并不是他们的错，而是社会环境让他们看不到希望。如果社会提供更多公平的机会，比如降低房价、改善职场环境，可能他们就不会选择躺平了。这么说来，躺平其实是一种消极的抗议方式。可以这么理解，它不像真正的社会运动那样激进，但通过不作为来表达对社会制度的不满，这是一种消极抵抗，希望引起社会的关注。但也有人认为躺平会让人失去斗志，长期来看对自己并没有好处。这个要看个人怎么理解了。有人认为这是自我保护，是为了减少精神内耗，但也有人觉得这是一种逃避，最终可能会让自己陷入更糟糕的境地。确实，这个现象很复杂，不能简单的说好或不好。没错，所以最重要的是找到适合自己的生活方式，而不是被迫接受某种社会价值观。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무슨 주제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조금은 들리셨나요? 주제가 뭘까요? 주제? 이거 제 얘기인데요. 당빙수. 조주환 일상님 당빙수예요. 찔렸어요. 찔렸다는 그 자체는 당빙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탕빙수는 안 찔려요. 이미 그 상태에 들어선 사람들은 찔리지 않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배달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정말 마음만 있으면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일은 많아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수업에 자주 참여하시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조용하시네요. 당빙수가 뭔지 아세요? 당빙수 들어보셨나요? 뭘까요? 당빙수. 당빙수가 젊은이들 사이에 늘어난 이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입니다. 당빙수가 한국의 뉴스에도 나왔어요.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당빙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당빙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요즘 좀 저성장 시대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또 불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노력하는 자체를 다 포기하고 당이란 게 눕다, 빙은 평평하게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그냥 누워있다라는 뜻으로 모든 노력하는 일을 포기한 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탕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나왔다고 해서 탕빙족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화문이에요. 한국 사회로 치자면 뭐랑 비슷할까요? 한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을까요? 한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중국에 이 표현이 나온 게 불과 코로나 시작되고
2021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국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포, 4포 세대 정도가 비슷할 것 같기도. 캥거루족? 아, 캥거루족. 캥거루족인가요? 캥거루족은 뭔가 부모님한테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캥거루족의 뜻은 욜로 적듯 히키코모리 일본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현대. 이거 아니다. 캥거루 뜻.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님과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을 일컫는 말이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과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들이랑은 조금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중국의 당빙주는 뭐냐면은 약간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무언의 좀 저항 같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캥거루족은 약간 히키코모리 그쪽이죠. 근데 당빙주는 어떤 사회의 어떤 부정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무언의 저항을 하는 그런 행위를 당빙주라고 한다고 해요.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약간 히키코모리랑도 조금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은 좀 또 달라요. 불공평하고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노력하는 자체를 포기하는 거.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한번 더 그냥 해석이 들어갈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공무원만 돈 잘 벌고 일반 직장인은 임금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공무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중국 그 월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젊은이들이 어쨌든 되게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졸업해도 사실은 뭐 직장 생활, 취직도 어렵고 취직했다고 해도 또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많고 집값은 엄청 뛰고 뭐 이러니까 여러모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 그래서 아예 노력을 포기하겠다. 이런 상태의 젊은이들입니다. 자, 공산당 공무원은 돈 잘 번다고 들었어요. 공무원들은 대체로 다 이제 그 공산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대체로 다 그렇지 않나. 중국에서 직장 생활 하면은 공산당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돈을 잘 번다. 그건 아마 아닐걸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면은 물론 돈을 좀 더 받지.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해석에 들어갈게요. 공무원, 공기업이 잘 버는 것. 아, 그렇구나. 공무원이랑 공기업이.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돈 잘 벌어야지. 김태균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자, 우리 지금 들은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바로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最近我在网上看到很多关于躺平族的讨论。 나 요즘 인터넷에서 당빙수에 대한 열띤 뭐 토론을 많이 봤다. 你怎么看这个现象? 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我觉得躺平是年轻人对现实的一种无奈选择. 자, 내가 보기에는 나는 당빙주가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한 일종의 우나이가 좀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躺平是年轻人对现实的一种无奈选择。房价高, 집값이 비싸고 工作压力大,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도 크고 很多人拼尽全力, 많은 사람들이 拼尽全力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노력했지만 也无法改变现状. 그럼에도 현 상태를 바꿀 수 없다. 所以 그래서 干脆 아예 选择不再努力.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但如果所有年轻人都躺平 근데 만약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躺平한다면은 社会不就失去了活力吗? 사회가 활력을 잃지 않겠니? 个人发展也会受到影响吧. 개인의 발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这个确实是个问题. 이것도 확실히 문제이긴 해. 这个确实是个问题. 但说到底 说到底는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입니다. 이게 年轻人选择躺平并不是他们的错. 젊은이들이躺平을 선택한 것은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并不是 하면은 결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并을 넣으면은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而是社会环境让他们看不到希望.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래요. 社会环境让他们看不到希望. 如果社会提供更多公平的机会, 만약에 사회가 더 많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比如降低房价, 예를 들어서 집값을 내린다거나, 改善职场环境, 직장 내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可能他们就不会选择躺平了. 아마 그들은躺平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这么说来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躺平其实是一种消极的抗议方式.躺平은 사실 일종의 좀 소극적인 저항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좀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这么说来, 이거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됐네. 한 번입니다. 이건 삭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可以这么理解,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它不像真正的社会活动那样激进.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회 운동처럼 그렇게 급진적이진 않아. 但通过不作为, 근데不作为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来表达对社会制度的不满,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这是一种消极抵抗,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다. 希望引起社会的关注, 사회의 어떤 관심을 일으키길 바라는 것이다. 但也有人认为躺平会让人失去斗志.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躺平이 让人失去斗志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斗志가 이게 노력하려는 어떤 투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지를 잃어버리다, 즉 무기력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躺平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한다. 长期来看对自己并没有好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에게 결코 좋은 점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샤왕이 또 这个要看个人怎么理解了. 이건 개인이 어떻게 보냐에 따르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르지. 有人认为这是自我保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보호라고 하고, 是为了减少精神内耗. 어떤 정신적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고, 但也有人觉得, 또 일부 사람들은 这是一种逃避.逃避가 현실 도피예요. 도피.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도피라고도 한다. 最终可能会让自己陷入更糟糕的境地. 결국에는 아마 자신으로 하여금 陷入가 빠지다입니다. 更糟糕的境地 하면은 더 엉망인 상태에 빠져들게 한다. 이거예요. 最终可能会让自己陷入更糟糕的境地. 确实 맞아, 그래. 这个现象很复杂. 이 현상은 아주 복잡해. 不能简单的说好或不好. 단순하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 没错, 맞아. 所以最重要的是,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找到适合自己的生活方式.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而不是被迫接受某种社会价值观.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강압적으로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쪽은 안 좋다라고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자, 이 대화문에 나오는 질문은 요 4개입니다. 什么是躺平族?躺平族는 뭐냐? 为什么有些年轻人选择躺平? 왜 일부 젊은이들은躺平을 선택했냐? 他们为什么认为躺平是一种抗议? 이 대화하는 두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躺平이 일종의 저항이라고 하냐? 他们认为社会应该如何应对躺平现象? 그들은 사회가 마땅히 어떻게 이躺平 현상을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대화 속에 다 있죠. 그 맞는 부분을 추려내서 적으면 되니까 요건 제가 자세하게 안 할게요. 자, 우리 대본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그래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什么是躺平族 하면은 躺平族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여기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躺平族是年轻人对现实的一种无奈选择。所以他们选择干脆 예를 들어서 뭐 집값, 房价高,工作压力大,很多人拼尽全力也无法改变现状,所以干脆选择不再努力. 자, 이걸 적어도 되고 또는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은 躺平族是什么呢?躺平族指的是那些对现实感到无奈. 자, 제가 요 아래 텍스트에다가 남길게요. 요겁니다. 躺平族指的是那些对现实感到无奈,不再努力拼搏而选择低欲望生活的年轻人.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躺平族라고 합니다. 躺平族指的是那些对现实感到无奈, 현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좀 무력감을 느껴서 不再努力拼搏,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低欲望生活하면 아주 최소한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네, 요게 躺平族로 말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为什么有些年轻人躺平 하면은 아까 집값이 오르고 뭐 직장 내 스트레스도 많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 되고요. 他们为什么认为躺平是一种抗议 하면은 因为躺平并不是简单的懒惰而是年轻人对社会不公平现象的一种消极抵抗.躺平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게으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이 사람 한 말들 보면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불공정한 현상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이躺平이 일종의 저항이라고 이 대화에서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걸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였죠? 세 번째 질문은 他们为什么认为躺平是 요거 했죠? 마지막에 他们认为社会应该如何应对躺平现象 하면은 요거는 뭐 집값을 조금 낮춘다거나 그런 대화가 좀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降低房价 이거죠. 자, 比如降低房价,改善职场环境, 可能他们就不会选择躺平了. 이 부분을 말하면 됩니다. 他们认为社会应该如何应对躺平现象, 사회는 어떻게 이躺平현상을 대처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방법 쪽으로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 돼요. 이 대화문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훑었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대본을 보면서 더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最近我在网上看到很多关于躺平族的讨论，你怎么看这个现象？我觉得躺平是年轻人对现实的一种无奈选择。房价高，工作压力大，很多人拼尽全力也无法改变现状，所以干脆选择不再努力。但如果所有年轻人都躺平，社会不就失去了活力吗？个人发展也会受到影响吧？这个确实是个问题。但说到底，年轻人选择躺平并不是他们的错，而是社会环境让他们看不到希望。如果社会提供更多公平的机会，比如降低房价、改善职场环境，
可能他们就不会选择躺平了。这么说来，躺平其实是一种消极的抗议方式。可以这么理解，它不像真正的社会运动那样激进，但通过不作为来表达对社会制度的不满，这是一种消极抵抗，希望引起社会的关注。但也有人认为躺平会让人失去斗志，长期来看对自己并没有好处。这个要看个人怎么理解了。有人认为这是自我保护，是为了减少精神内耗，但也有人觉得这是一种逃避，最终可能会让自己陷入更糟糕的境地。确实，这个现象很复杂，不能简单的说好或不好。没错，所以最重要的是找到适合自己的生活方式，而不是被迫接受某种社会价值观。 네. 자, 요런 대화문이었습니다. 탕핑주 하면은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무언의 조용한 방식으로 약간 사회의 불공정한 어떤 현상이나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의 젊은이들을 탕핑주라고 한다는 거. 네. 요즘 젊은이들이 근데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에.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면은 뭔가 취직도 잘 되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그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젊은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듣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번엔 좀 쉬운 내용으로 할게요. 자, 요 문장의 빈자리에 A, B, C, D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찾기. 你先把我说的意思记땡땡回头再整理成文件. 길냥이님이 오셨습니다. 길냥이님. 一想到咱爷爷奶奶闯关东的那艰难辛苦的时期，杂事儿都能扛得起吧？对啊，我也觉得那样。 이분이 쓴 댓글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온 그 일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지금 시대는 굉장히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삼시세끼 굶지는 않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을 별로 안 해보다 보니까 그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힘이 예전 사람들보다는 좀, 그쵸? 덜한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你先把我说的意思记, 박성우님은 D라고 하셨습니다. 记下来回头再整理成文件. 예전에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취감보다는 사회적 불공평으로 인한 열패감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과 다르죠. 자, 정답은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널렸는데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뭐 길거리에 나가서 폐지라도 줍고 화장실 청소, 뭐 길거리 청소,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널렸죠. 근데 또 그런 고생을 젊은이들은 잘 못하니까 예전 사람의 시선으로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대거나 요구를 하면은 또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그 기회가 많고 사실은 좋은 시대인가요? 전쟁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자, 이제 집중해서 문제 볼게요. 你先把我说的意思记. 내가 먼저 내가 말하는 것을 적어라.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서류로 만들고 라는 뜻입니다. 记 뒤에 요 보호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上来,起来,出来,下来. 여기에서 뭔가를 적다 할 때 记 뒤에 들어가는 보호는 下来입니다. 记下来. 记上来 아닙니다. 记起来. 记出来 다 아니에요. 起来는 내가 뭔가 생각났다 할 때 想起来了.
想起来 기억났다, 생각났다 할 때 想起来. 出来는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走出来 걸어서 나오다. 그리고 뭔가 기억에서 뭔가 생각해내다 할 때도 想出来了吗? 생각해내다 할 때 想出来고 起来도 想이 붙을 수 있는데 想起来了할 때는 생각났다. 그게 뭐였지? 걔 이름이 뭐였지? 想起来了. 기억났다. 이럴 때 想起来고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想出来. 想出来는 이게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어떨 때 쓰냐면 잠깐만요. 생각해내다 예요.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거 누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니 할 때 这是谁想出来的主意. 네. 뭔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제 모여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누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다 할 때 想出来입니다. 근데 뭔가 있었던 것을 생각났다 할 때는 想起来了를 쓰거든요. 上来는 이거는 어떨 때 쓰지? 이것도 되게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上来. 또한 上来. 把饭菜端上来. 그러니까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다 할 때 端上来. 送上来. 뭔가 보내오다. 이럴 때도 送上来를 쓰고. 또 굉장히 이런 보호들이 중국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비슷한 단어 뒤에 어떤 보호를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또 상황 내용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下来입니다. 你先把我说的意思记下来回头再整理成文件. 上来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두 번째. 你等他一会儿没准儿他马上就会回来. 여기에서 没准儿는 A 说不定 B 不准时 C 没准备 D 没办法. 정답은 자, 박성우님은 A라고 하셨습니다. 说不定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도인 듯. 说不定说말하다 不定은 정하지 않다잖아요. 说不定이 뭐냐면은 약간 그렇게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근데 대충 이제 추측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이거든요. 没准儿 이것도 부사입니다. 이거는 중국어에서 아마도예요. 우리가 중국어에서 아마도 하면 대부분 이제 可能을 생각하는데 이 没准儿도 굉장히 거위에서 많이 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 맞아요. 说不定입니다. 你等他一会儿吧没准儿他马上就会回来. 너 걔 좀 기다려봐. 어쩌면 걔가 아마 곧 당장 올 거야.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没准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지도 몰라. 아마도 이런 뜻으로 아마 걔가 곧 올지도 몰라. 이런 뜻으로 没准는 说不定입니다. 说不定.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你到底同不同意说个痛快话你到底同不同意说个痛快话 A 到头 B 究竟 C 彻底 D 毕竟 大概도 대략인데 大概랑은 약간 뜻이 다른가요? 大概는 뒤에 보통 어떤 대략 잠깐만요. 이럴 때 大概는 들어가면 어색해요. 大概 같은 경우 대략 뒤에 어떤 大概8点左右会回来 대략 8시 정도 大概 대략 30분 뒤에 온다. 이렇게 어떤 숫자로 대략 뭔가를 말할 때 이럴 때는 大概를 쓸 수 있지만 여기 이 자체의 大概你等他一会儿吧大概他马上就会回来他大概 이럴 때 大概 들어가면 좀 어색해요. 둘 다 이제 추측하는 부사는 맞아요. 大概他马上就会回来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没准大概
大概他马上就会回来他大概8点钟会回来라거나他大概10分钟以后会回来 이렇게 뒤에 뭔가 숫자로 대략의 시간을 말한다거나 대략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걸 말할 때는 앞에 따가이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걔가 올지도 모른다. 온다는 그 사실 앞에 따가이를 넣는 건 조금 어색해요. 네. 메이저는 대륙이랑 대만에서 더 많이 사용하나요? 메이저. 메이저. 이게 약간 대륙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 대만 사람들이 메이저 하는 거 많이는 들어보지 제가 근데 그렇다고 대만 사람들이 그 중국어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기껏해야 유튜브에서 대만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대만 프로그램 아니면 뭐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데 메이저 이게 얼화가 들어간 단어잖아요. 대륙의 사람들이 쓸 때는 메이저 하고 대만 사람들이 보통 쓰면은 메이준 이렇게 뒤에 얼을 생략했었어요. 동북 쪽에 그러니까 메이저 하면은 이게 동부의 사람들이 베이징이나 이쪽 사람들이 좀 얼화 들어간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만 쪽의 사람들이 쓴다면 혹은 좀 광둥에 내려간 아래쪽의 사람들이 쓴다고 하면은 메이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만보다는 대륙 사람들이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뒤에 볼게요. 你到底同不同意说个痛快话? 이거 아까 뭐라고 하셨죠? B라고 하셨나요? 박성우님 B, 리시앙님도 B라고 하셨습니다. 你到底同不同意? 너 도대체 동의할 거야 말 거야? 说个痛快话 하면은 통쾌가 통쾌하다잖아요. 뒤에 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좀 말해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계속 꾹 참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조용히 있을 때 좀 시원하게 말 좀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你说个痛快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到底가 그럼 무슨 뜻이냐? 너 대체 동의할 거야 말 거야? 여기서 到底랑 같은 단어는 B 맞아요. 아트존이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전거도 대만에서 다르게 부르면 자전거 대만에서 뭐라고 해요? 따오더우는 뭐냐면은 결국이란 뜻입니다. 따오더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방법을 했잖아. 이럴 때 따오더우 뭐 중간에 어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랬다 할 때 脚踏车 脚踏车 自行车를 안 하고 脚踏车 脚踏车 대만에서만 쓰는 표현인가요? 自行车 台湾自行车叫什么? 잠깐만요. 中国大陆通常称自行车台湾称孔明车还有自行车脚踏车自转车单车铁马 대만에 자전거 호칭이 이렇게 많대요. 대륙에서는 그냥 自行车 하지만 脚踏车도 있고요. 孔明车라고도 하네. 自转车单车铁马 이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단어 중에서 아마 많이 쓰는 단어도 있고 별로 안 쓰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라는 뜻으로 이 4개 중에 정답은 지오징입니다. 도대체. 너 도대체 동의하냐 안 하냐? 이 지오징 동부 동의. 근데 이 지오징보다는 실제 거위에서는 따오디를 더 많이 쓰긴 써요. 딴츠는 광동에서 많이 쓰던데 박성우님 광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네요. 대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아무래도 그 남쪽이니까 대체로 이제 중국의北方과 남쪽의 언어가 살짝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남쪽이니까 그 좀 위치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어 이게 단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부분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B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번에 뭐냐면은 就三个人能抬动这辆汽车吗? 하면은 여기서 就가 의미하는 것은 A 可 B 才 C 钥匙 D 正好. 그쪽 계열 사람들이 많이 이수해 갔어요. 아마 대만에 간 분들이 그 남방에 원래 계시던 분들이 많이 대만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자, 여기에서 就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可才钥匙正好. 박성우님은 A일 것 같기도. 아, A. 리시앙님은 중국 분이시죠? 그죠? 중국, 그러니까 조선족 분이시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힌트, 얕잡아 보는 뉘앙스. 능 다음 단어가 뭔가요? 다이동, 다이가 들다, 똥은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들어서 움직이다입니다. 다이는 이게 들다라는 동사거든요. B, 길냥이 님도 B, 리시앙 님도 B, 박성우 님은 A라고 하셨는데요. 꿈희망 님은 C? 아, C로 하셨구나. 근데 C를 넣어도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가 뭐냐면은 지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钥匙를 넣으면은 钥匙가 만약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은 钥匙三个人能抬动这辆汽车 만약에 세 사람이면 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이런 문장으로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지우랑 같은 뜻은 아니에요. 지메님 B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우랑 같은 뜻의 就三个人能抬动这辆汽车吗? 하면은 여기에서 지우는 고작이에요. 오직, 고작. 야,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세 명으로 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니?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우랑 같은 뜻의 세 명밖에 안 된다. 고작 세 명이다라는 그 고작, 오직의 뜻을 가진 단어는 자이예요. 잘. 그런 표현 있잖아요. 원래 오늘 파티에 20명이 오기로 했는데 3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은 3명밖에 안 왔어 할 때 才三个人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혹은 就三个人 이것보다는 사실은 才三个人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오직, 고작 이런 뜻을 가진 그 부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才예요. 正好는 마침이잖아요. 正好三个人 하면은 세 명이 딱 마침 딱 된다. 그러면 뒤에 이게 물음표가 올 수가 없죠. 正好三个人能抬动这辆汽车 마침 딱 세 명이 있으니까 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서술문이면은 正好를 넣을 때 한 개 정확한 문장으로 완성은 됩니다. 근데 이 지우랑은 다른 거죠. 就三个人 할 때 才三个人能抬动这辆汽车吗? 이게 지우하고 才가 비슷한. 可 하면 안 돼요. 可三个人 그는 안 됩니다. 그가 만약에 이 문장에 可三个人能抬动这辆汽车吗?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될 수 있냐면은 자동차 한 대를 들기 위해서 나는 한 10명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 我认为抬动一辆汽车需要10个人. 그 3个人. 근데 지금 현실은 3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은 근데 3사람? 이럴 때 근데라는 뜻으로 그를 만약에 넣는다면은 앞에 어떤 미리 서술한 어떤 조건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야 돼요. 我认为抬动一辆汽车需要10个人. 그 3个人能抬动这辆汽车吗? 이럴 때는 그나마 조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근데 여기에 그가 들어간다 해도 그거는 이게 자이란 뜻이 아니라 오직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근데, 그런데 이런 뜻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우랑 이게 같은 뉘앙스의 단어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 3个人 근데 세 사람?
막 근데라는 부사로 만약에 문장을 완성한다면 앞에 어떤 내용을 하나 넣고 근데 세 사람? 이 자동차를 어떻게 들어올려? 이렇게 근데라는 부사로는 뭐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문장 자체에 이게 지우하고 자해에 맞물리는 그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그거가 안 돼요. 자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全家人都不同意他的婚事可他铁了心了 여기서 铁了心은 A. 下定了决心 B. 心里很难受 C. 心事很重 D. 心凉了 A로 추측을 全家人都不同意他的婚事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그녀의 혼사, 결혼을 반대했는데 근데 그녀는 铁了心了 박성우님은 A라고 하셨고요. 리시앙님은 도 A라고 하셨고요. 뒤에가 왠지 철의 이미지라 마음을 굳히다. 맞아요. 뒤에가 여기에서 약간 동사로 쓰였습니다. 마음을 굳히다예요. 铁了心 그러면은 마음을 굳히다는 게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완전히 결심하다, 결정을 내리다 라는 뜻으로 下定了决心 결심을 내리다입니다. 心里很难受 마음이 아주 괴롭다. 心事很重 그러니까 마음의 걱정거리가 아주 많다. 心凉了 마음이 이제 식었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下定了决心이에요. 네. 정답은 A입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떡하지? 아직 내용이 엄청 많은데. 자, 이번에는 이 문장에 1번, 2번, 1번부터 6번까지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넣기예요. 이거는 다음 수업에 할게요.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 좀 가볍게 요거 할게요. 장문 해볼게요. 우리 장문을 요즘은 약간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 따른 문장을 요즘 순서별로 지난번에 기쁨, 공감하는 표현, 오늘은 약간 만족하는 느낌의 어떤 문장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뭔가 만족스럽다, 만족하다 할 때 6급 같네요. 빈칸 추론 맞아요. 6급 맞아요. 거의 다 6급이에요. 네. 자, 이 식당의 요리는 색, 향, 맛이 완벽해서 요리 하나하나의 맛이 모두 깊은 여운을 남긴다. 오늘 제가 이 문장도 조금 어려운 내용 같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식당 요리가 맛, 색과 향과 맛이 완벽하다 하면은 색, 色, 향은 香, 맛은 味라고 해서 어떤 음식 요리에 대해서 색과 향과 맛이 완벽하다 할 때는 色, 香, 味, 俱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어에서 色, 香, 味, 俱全这家餐厅的菜的饭菜色香味都完美了，一个一个饭菜的味道都有深浓的流云。 그렇게는 표현을 잘 안 해요. 津津有味 아트조님 津津有味는 음식 맛보다는 어떤 스토리나 어떤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깊은 여운을 모르다, 그러니까 여운을 남기다 할 때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回味无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回味 그냥 味가 아니라 回 돌아보는 回잖아요. 그러면은 맛은 이미 다 먹었지만은 그 남은 맛이 여운이 무궁하다, 无穷. 그래서 이게 사자성어예요. 回味无穷. 颜色香气味道都完美这家餐厅的颜色가 아니라 이 음식점의 요리잖아요.
그 음식점이 색과 향과 맛이 완벽한 음식점이 요리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 꽁희망님 문장에. 그래서 这家餐厅的菜 혹은 饭菜 해도 좋아요. 颜色, 香气, 味道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되지만 그냥 세 글자로 色香味俱全 하면 돼요. 중국어로. 자, 볼게요. 리시앙님, 这家餐厅的菜色香味俱全，每道菜味道都令人回味无穷. 오, 좋아요.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这家餐厅的菜色香味俱全. 그러니까 그 요리가 색도 굉장히 예쁘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을 때 色香味俱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그냥 기억해 두세요. 여기 굳이 뭐 색깔이라고 해서 颜色, 향은 香味, 뭐 香气 한다거나 맛을 味道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요 세 글자로 표현을 주로 합니다. 色香味俱全. 그 요리 하나하나의 맛이 每一道菜都让人 맛이라고 했지만 여기 回味无穷 여기 味 들어갔기 때문에 回味无穷 하면은 그 맛이 계속 생각나게 그렇게 여운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자성어예요. 回味无穷这家餐厅的菜色香味俱全每一道菜都让人回味无穷 네. 回味无穷도 되게 자주 쓰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여기 뭐 뒷맛이 무궁무진하다,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다 라고 해서 이게 回味无穷이 그냥 음식 맛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거나 어쨌든 뭔가 여운을 남겨서 생각날 때 이럴 때 뭐 음식뿐만 아니라 말이든 어떤 일이든 아니면 어떤 풍경이든 계속 여운을 남겼을 때는 이 사자성어를 다 쓸 수 있어요. 好吃만 썼지 좀 어려운 표현이네요. 어렵죠? 어려운 표현도 가끔씩 쓰면은 좋아요. 저도 사실은 거위에서 그냥 맛있다, 好吃 라지 色香味俱全 잘 쓰진 않죠. 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번 승진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서 내적 성취감이 매우 크다. 이것도 조금 문장이 어려워요. 자,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번 승진으로 인해 승진, 升职 이번 승진, 这次升职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번 승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这次升职让我 나로 하여금 뭘 느끼게 했죠?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게 했다기 때문에 이번 승진 这次升职让我觉得 여기까지 제가 힌트 드릴게요. 让我觉得 하고 뒤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다 가치가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든 노력. 이거 우리 수업에서 모든 어떤 노력, 所有的努力, 所有的努力 좋아요. 所有的努力 해도 되고 중국인들이 또 이제 모든 노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所有的付出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所有的付出 들어보셨나요? 우리 힐링 중국어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付出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所有的付出 付出가 헌신이라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지? 付出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付出를 쓰면 이거 헌신이에요. 네이버 사전에 검색하면 付出 이게 지출하다, 지불하다, 바치다, 드리다 이렇게 나와요. 바치다, 드리다 인데 만약에 나한테 쓰는 경우에는 이게 노력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谢谢您的付出 하면 당신의 그런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付出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굉장히 가치를 느낀다 할 때는 我觉得所有的付出都值得. 다 가치가 있다. 值得가 가치 있다는 뜻이죠. 这次升职让我觉得所有的付出都值得. 자, 박성님. 这次的升职让我感到让我觉得 둘 중에 하나 빼면 돼요. 让我感到 하고 让我觉得到现在为止所有的努力值得付出心理成就感很大. 맞는 표현이에요. 맞긴 맞습니다. 자, 보자 박성님. 这次的升职让我感到 그러니까 让我感到 아니면 하나 빼고 让我感到 让我觉得 이거는 중복된 거니까 这次的升职 职는 이게 직장이라는职예요. 이거는 그냥 오타시니까 제가 수정할게요. 职가 어디 갔어? 升职로 해야지 바로 나올 것 같아. 这次的升职让我觉得到现在为止所有的努力值得付出.心理成就感很大. 이게 문장은 맞아요. 네, 이거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这次的升职让我觉得到现在为止所有的付出所有的努力值得付出. 근데 이걸 그러니까 되게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문장이 되게 긴데 所有的付出 하면 돼요. 그냥 所有的付出 다 가치가 있다. 그냥 都值得. 그러니까 누리하고 付出를 두 단어를 다 넣으니까 뭔가 중복되는 느낌. 누리는 명사로 쓰고 付出는 물론 동사로 넣으셨지만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간략해서 这次的升职让我觉得到现在为止所有的付出都值得 하면은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心理成就感很大. 마음의 성취감이 크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춘풍님 오셨습니다. 这次升职让我感到目前为止所有付出都有价值. 就内面成就感非常大. 자, 춘풍님 문장 볼게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这次升职让我感到目前为止所有付出有 여기 요 있다고 또 모두 있다 들어갔어요. 요거는 일단 반복되는 거니까 所有付出都有价值 하면은 그나마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요는 여기 하나 빼야 돼요. 付出都有价值就内面成就感非常大. 内面成就感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면의 성취감 요걸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신 것 같은데 중국어에서는 内面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就도 앞에 쓸 필요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就도 쓸 필요가 없고 굳이 内를 쓴다면 内心, 내심, 内心成就感非常大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内面이란 단어를 안 써요. 일본에서는 나이면 이것은 나이면 데키나 이거 쓰는데 중국어에는 内面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内心成就感非常大 혹은 心理成就感非常大 이렇게 心理하든지 内心하든지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미 비슷하게 다 나왔습니다. 이거 볼게요. 제가 쓴 문장은 这次升职让我觉得所有的付出都值得. 그냥 다 가치가 있다 할 때는 그냥 值得 요 하나만 쓰면 돼요. 뭐 가치, 价值 있다고 해서 有价值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그냥 가치 있다는 표현 단어 자체가 值得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쓰면 돼요. 다 가치가 있다. 都值得. 内心充满成就感. 그냥 충만이 마음에 넘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内心充满成就感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장만 더 볼게요. 한 문장, 이번 문장 말고 요 문장 볼게요. 이거는 이 옷은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흠잡을 데 없어서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하다. 姐妹，你们这次升职让我觉得所有的付出一切
一切努力都值得内心成就感很大. 所有的付出하고一切努力가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에요. 所有的付出도 모든 노력이고 一切努力도 모든 노력이에요. 그래서 我觉得所有的付出都值得하든지 我觉得所有的付出我觉得一切努力都值得. 둘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하나 빼주세요. 네. 자, 요거는 이 옷은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흠잡을 데 없다. 그래서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하다. 这件衣服 품질과 스타일 디자인할 때 质量和款式 质量和款式라고 하면 돼요. 품질과 디자인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质量和款式这件衣服既有品质也有款式一点毛病都没有穿时很舒服. 박성훈님 문장. 잠깐만요. 这件衣服既有品质 품질도 있고 也有款式. 약간 맞는 것 같으면서 약간 어색한 느낌. 박성훈님 문장 우리 같이 볼게요. 여기에다가 왜 지하고 예를 접속사를 넣으셨죠? 既有品质也有款式. 요걸 만약 직역하면은 이 옷은 품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있다, 디자인도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입었을 때 아주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一点毛病都没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品质하고 款式에다가 이 접속사를 넣어서 품질도 있고 디자인도 있다. 그리고 뒤에다가 또 전혀 마오빙이 없다 하니까 이 문장이 어색해져요. 자, 이럴 때는 그냥 这件衣服 만약 이 문장을 고친다면 这件衣服在品质和款式方面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一点毛病都没有 이렇게 하면 돼요. 품질과 디자인 모든 옷은 다 품질하고 디자인은 다 있죠. 근데 그게 품질이 좋냐 디자인이 좋냐 나쁘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옷이 품질도 있고 디자인도 있다. 款式는 그 옷의 품질 디자인의 좋고 나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 옷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무슨 옷이든 다 디자인이 있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1,000원짜리 옷에도 디자인 있고 100만 원짜리 옷에도 디자인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디자인도 있다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款式很好款式不太好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어색해요. 그래서 这件衣服在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在品质和款式方面一点毛病都没有 이러면은 좀 자연스럽죠. 지하고 유 구문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잘못 사용했나 보군요. 네, 잘못 사용하셨어요. 그냥 품질과 디자인이 전혀 문제가 없다. 입었을 때 아주 편안하다. 자, 근데 이 흠잡을 데 없다랑 전혀 문제가 없다가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긴 한데 여기에서 한국어에서 쓴 흠잡을 데 없다 하면 아주 완벽하다는 뜻이고 그냥 一点毛病都没有 하면은 这件衣服一点毛病都没有. 이 옷은 아무런 어디 흠집이 없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 원문의 한국어 모두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 완벽하게 너무 좋다는 뜻이고 一点毛病都没有는 그냥 아무 문제 될 만한 게 없다.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에 정말 이 옷이 너무 좋다라는 뉘앙스를 좀 표현해내기에는 一点毛病都没有가 조금 좀 부족한 느낌? 无可挑剔가 나왔네요. 无可挑剔 요 단어 사자성어 기억하세요. 흠잡을 데 없다가 无可挑剔입니다. 穿上去很舒服 좋아요. 리시앙님 문장 좋습니다. 一点毛病都没有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흠잡을 수 없이 이 옷이 너무너무 좋다, 완벽하다 하기에는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부족한 느낌. 그 无可挑剔 요 사자성어 기억해 두세요. 요겁니다. 无可挑剔 흠잡을 데 없다.
예쁘다 할 때无可挑剔를 씁니다. 这件衣服的质量和款式都无可挑剔穿上后感觉特别舒适 舒服 해도 되고 舒适 해도 됩니다. 네, 这件衣服的质量和款式 역시 GPT, 챗 GPT 챗 GPT 그쵸. 근데 챗 GPT도 가끔 어색한 표현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항상 뭔가 수정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중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약간 어색한 표현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无可挑剔 요 사자성어 좋습니다. 그래서 这件衣服的质量和款式都无可挑剔穿上后感觉特别舒服 혹은 舒适都可以 자, 오늘 시간 벌써 40분 됐어요. 원래 한 반에는 수업을 끝내고 우리 드라마를 보는 시간인데 자, 마지막 힐링 중국어 하나만 보고 우리 드라마로 듣기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힐링 중국어는 굉장히 짧아요. 水到绝境是风景人到绝境是重生愿你峰回路转柳暗花明 무슨 뜻일까요? 水到绝境是风景人到绝境是重生愿你峰回路转柳暗花明 와, 드라마도 있어요? 쩔어. 저희가 드라마, 제가 쇼츠로 매일 아침 7시에 올리는 그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우리가 같이 수업에서 보면서 이제 대화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봉우리는 돌아서 가길, 峰回路转 버드나무가 어두워도 꽃은 밝기를, 峰回路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사자성어예요. 오늘 사자성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힐링 중국어도 문장이 좀 짧지만 조금 어려워요. 峰回路转 이게 뭐냐면 봉우리잖아요. 봉우리가 굴곡을 이루어서 산길이 길이 꾸불꾸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봉우리가 굴곡을 이루어서 산길이 꾸불꾸불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좀 힘들잖아요. 즉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예요. 우여곡절이란 뜻입니다. 우여곡절. 그리고 柳暗花明 이거는 버드나무가 안이 이게 어둡다는 뜻이 아니라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다라는 이것도 사자성어였던 것 같아요. 柳暗花明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백화, 꽃이 만발하다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봄 경치를 의미하지만 이게 좋은 날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뭐냐면은 물이 흐르면서 막다른 곳에 이르면은 그것은 풍경이 되고 人到绝境 사람이 막다른 곳에 이르면은 그것은重生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우여곡절 끝에 당신에게 좋은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 이런 문장이에요. 愿你峰回路转柳暗花明 네, 이해되셨나요? 水到绝境是风景人到绝境是重生愿你峰回路转柳暗花明